호주 진짜 산불 심할 때가 세.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맹금류들이 산불을 이용하는 게 관찰돼서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고기 구워 먹나요? 아니요? 그러면 더 신기할 텐데.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그 경북 지역에 엄청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안동 지역의 산불 되게 크게 난 지역을 보면서 산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말 온 국민이 보고 충격받은 사건이긴 하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또 곤충들이 껴있긴 하거든요. 순수히 곤충 입장에서 그냥 산불이 났을 때 곤충들이 어떻게 사는가. 산불과 곤충. 이게 딱 그 제가 석재명 선생님 이야기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안동 지역의 산불 현장이고요. 보면은 나무가 다 탔고 보면은 위쪽까지 다 탔죠. 네. 근데 아래에 보면은 벌써 풀이 나고 있어요. 풀이 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네. 저기 뭐 많은 뭐 동식물들이 살았겠죠. 새도 살았고 수많은 곤충들이 살았고 어떤 곤충을 봤냐면 나비랑 메뚜기밖에 못 봤거든요. 나비랑 메뚜기만 본 게 되게 교과서적이었어요. 산불이 나면은 잘 사는 곤충들이 나비랑 메뚜기들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그 음수림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풍성하고 습하고 다양한 그 되게 풍성한 숲이 되는데 산불이 나면은 갑자기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초지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천이가 되면서 이제 다시 풀이 자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판이 되면은 이제 들판에 사는 이제 곤충들이 찾아와요. 나비랑 메뚜기들이 다시 처음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실제로 본 곤충들이 다 나비랑 메뚜기밖에 없었어요. 전형적인 되게 교과서적인 생태상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곤충들이나 동물들은 이제 자라나는 식물에 의존해서 이제 그거를 소비하는 식물 그 곤충들이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불은 사실 되게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일어나는 거는 좀 자연적이지 않죠. 이번 산불은 사실 실화였죠. 그 산불은 자연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요즘 일하는 세태나 빈도나 이게 기후 변화와 함께 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그렇죠. 비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구 역사적으로 불 자체는 되게 자연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진화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산불은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래서 공룡 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식물이 저 지구 표면을 뒤덮은 게 뭐 3, 4억 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뭐 불은 계속 일어났죠. 실제로 유명한 산불 중 하나는 공룡이한테 백악기 때 전 지구적으로 한 17,000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났대요. 나무가 탄 흔적이라든가 타고 나서 곰팡이 균에 대한 균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화석으로 보여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수많은 생태적인 변이들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으니까는 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옛날 공룡 시대 때는 오늘날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속지식물이 아니라 거치식물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공룡 시대 때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 은행나무 같은 풀이 아니라 고사리 이런 게 있었는데 불 같은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 계속 밀어주니까는 속지식물이 계속 그걸 이제 방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무 생태계가 계속 이렇게 망가지니까는 그 오늘날 남아있는 다양한 생물들 중에 그 대표적으로 새들 보면은 불이 달린 애들이 거의 지금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 근데 새들 보면 막 이빨 달린 애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은 왜 멸종했냐 하면은 걔네 나무 살고 이랬거든요. 걔네들 이제 화재랑 함께 나무 생태가 망가지면서 멸종했고요. 그 폐허 속에서 부리로 종자를 캐먹는 애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오늘날 새로 남았고 걔네들은 부리가 이빨처럼 이렇게 변한 날카로워진 거죠. 그쵸? 뭐가 다르냐면 공룡의 이빨이랑 우리 이빨들은 그 두개골 요 이빨이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들은 이빨이 아예 자라지 않고 케라틴 구조가 아예 덮어버려요. 펭귄이나 거위 같은 애들은 그냥 그 케라틴 부리를 날카롭게 만든 거죠. 이빨이랑은 발생학적으로 다르다. 이빨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빨 같은 구조를 만든 건데 이빨은 아니죠. 초창기 개미들이 다양한 곳을 뻗어서 이제 적응했단 말이죠. 근데 나무 애들이 싹 사라지고 흙에 있는 애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쭉 퍼진 게 오늘날 개미들인데 그 초창기 나무에 있는 애들 중에 아까 지옥 게임 말했잖아요. 네. 또 있어요. 우와. 곤충 턱이 네. 좌우로 왔다 갔다 벌리잖아요. 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위아래로 되게 앞에 이마가 늘어났고 턱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짚는 건데요. 실제로 저게 진짜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죽은 곤충을 이렇게 짚다가 막 죽은 애들이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걸 집게를 썼다. 와. 저렇게 턱을 갖고 있는 오늘날 곤충들도 있어요. 존말벌 중에도 있고 알물방개 유충이 오늘날 저런 턱을 갖고 있어요. 쟤네는 화석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호박이죠. 그쵸. 호박 깔끔하게 갇혀버렸군요. 호박이 웃긴 게 곤충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게
미쳤어요. 곤충이 이제 화석이 돌에 이렇게 납작하게 찍혀 나오거나 호박이 갇히잖아요. 근데 돌에 찍혀 나온 거는 정보량이 5%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호박은 완전 퍼펙트하잖아요. 마이크로 CT 스캔하면은 막 안에 내장이랑 근육구조 다 보존돼요. 그래서 호박 화석이 미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윤리 문제가 이게 나오는 것이 주로 곤충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얀마거든요. 일단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는 일단 좁은 굴을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아이들을 쓰는 아이들이 쓰고 그거 팔아서 총 사고 뭐 이상한 데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됐고 저널들도 미얀마 엠버 더 이상 논문 안 받겠다라고 하지만은 제일 유명한 게 막 예전에 사이언스지에 호박에 보존된 게 되게 조그만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네. 곤충이 엄청 잘 나오는데 공룡 머리라고 주장하는 게 내가 나왔거든요. 네. 드디어 공룡이 나왔다 했는데 공룡이 아니었거든요. 도마뱀 머리인데 심지어 그 약간 조작을 했어요. 절대 도마뱀의 형질이 보이는 부분을 교묘하게 가리고 딱 공룡처럼 보이는 부분 그 각도만 보여주고 약간 욕을 먹었죠. 미얀마 엠버 이게 써도 되는 거 맞냐 뭐 욕을 먹으면서 앞으로 이런 거 연구하지 말자 했는데 곤충은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투명한 거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이게 주황색 칙칙하고 막 물기에 기스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나오니까는 뭐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멸종한 애들도 불에 멸종하고 불이 역사적으로 그 계속 있었다. 불이 얼마나 자연적이냐면 불에 적응한 생물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파이로필러스라고 하는데 파이로필러스. 네. 네. 비단벌레 쪽에 비단? 주속이 있고요. 노린재도 있습니다. 노린재가 불에 어떻게 적응한 거? 얘네가 이제 불이 나면요. 불 난 곳을 찾아옵니다. 불탄 나무에 산란을 합니다. 50도가 넘는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날아와서 산란을 하고요. 각기 독립적으로 적외선 센서를 진화했고요. 불이 나면은 엄청 많이 발견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알을 낳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 그 50도가 넘는 그 곳에서 잘 클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건가요? 방온이 되냐 방열이 되냐 알 자체는 모르겠네요. 추운데 사는 곤충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운데 적응이 돼 있거든요. 추운데 알 낳는 나비들은 알 표면을 막 온이 되게 코팅이 돼 있고 얼지 않게 부동에 있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데 불난데 선한 이유는 경쟁자가 없어서입니다. 곰팡이 이런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곤충들은 공생하는 균이랑 섞어 사는데 얘네들은 딱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무균의 경쟁자도 없는 그냥 그 폐허된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적외선 센서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여기 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데 일단 가장 유명한 저 비단벌레들은 두 번째 다리 관절 쪽에 있고 관절 아래, 노린재는 가슴 아래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돌기처럼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적외선 센서가 사실 그러면 되게 와 엄청 과학적인 원리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동그란 딱딱한 그게 있고 거기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열을 받으면 액체가 팽창해요. 그러면은 그걸 그 감각기로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있으면 되게 여러 방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부피가 커지면 얘가 원래 감각기에서 그냥 변형된 센서거든요. 우리 털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 IR 윈도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저쪽으로 이제 적외선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왼쪽에 보면은 저 구멍. 세 번째 보면은 liquid filled cavity가 있어요. 꽉꽉 액이 차 있는 거죠. 저쪽에. 그다음에 멤브레인은 그 막이죠. 막이 늘어나는 거고. 저 compensation leg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면은 늘어난 만큼 옆으로 삐져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삐져나오는 게 옆에 감각기를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리 자체는 여기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여기 꽉 차 있는데 액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거기에 감각기가 느끼는 거지. 그 구멍으로. 재밌는 게 이게 생체 모방으로도 제한이 됩니다. 저 구조가 굉장히 민감한 적외선 센서고 오늘날 적외선 센서는 냉각을 기본으로 전제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렇게 소형으로인데 되게 민감한 거래요. 저 네. 조그만 셀로 냉각이 필요 없는 되게 소형의 그 되게 민감한 적외선 되게- 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 배부름을 느끼는 그쵸, 거잖아요. 배부름 느끼는 거죠. 네. 배부른데 저기에 열이 있나? 가면 갈수록 더 배불러. 저쪽이다. 사실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제 화재에 적응되어 있는데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적응돼 있고요. 일단은 나무들이 잘 안 타기도 하지만 아예 불이 나야만 이제 번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침엽수에 많은데요. 그 소나무 중에 조개야? 되게 딱딱하게 이 종자가 이렇게 있는데 열을 받아야만 깨져요. 화재가 나서 한 50도 이상이 되어야만 깨져서 종자를 퍼뜨리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들은 다 배가 되었고요. 그 재를 양분 삼아서 내가 다음 번식한다. 세대들은 저거는 소나무들이지만 어떤 식물들은 그 단풍잎처럼 종자 털어서 그 상승 기류가 나오잖아요. 날아가요. 그 불 타고 그 불을 이용해서 많이 퍼뜨립니다. 이건 되게 최근에 발견된 건데 호주가 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나죠. 그래서 호주 진짜 산불 심할 때가 세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맹금류들이 산불을 이용하는 게 관찰돼서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고기 구워 먹나요? 아니요? 그러면 더 신기할 텐데. 그 불이 나면은
고기를 거기다 일단 던져.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거. 잃어버린지.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가지고 오는 거지. 더 맛있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원래 그렇죠. 호주거든.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 뭐였냐면 불에 타고 있는 나무 덤불 이런 걸 잡아가지고 들판에 뿌려가지고 불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고요. 그러면 조그만 쥐나 동물들이 이렇게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걸 사냥합니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인간 외에 불을 쓰는 생물이 처음으로 관찰이 됐다. 그래서 산불이 더 났다. 아니 방화범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네네네. 네. 사실 새들이 꽤 똑똑합니다. 새 중에서도 도구 쓰는 게 되게 많죠. 이거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인데요. 나무 안에 굉장히 많은 곤충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걸 딱따구리들이 주로 먹는데 뉴칼레도니아엔 딱따구리가 없어요. 까마귀들은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나무를 파먹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구를 써서 사냥을 긁어먹기. 하고요. 노린재 중에 사냥할 때 수액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수액에 묻혀요. 수액으로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이렇게 붙여서 사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름 도구라고 설명은 하는데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건 뭔가 방식이고. 불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고 심지어 불을 좋아하는 곤충도 있다. 하지만은 많은 곤충들이 불에 피해를 입죠. 직접적으로는 이제 불에 타 죽는 아이들, 간접적으로 이제 서식지가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원래 항상 살던 네트워크가 있는데 경쟁자가 사라지거나 포획자가 줄어들면은 살던 환경이 달라지면서 간접적으로 얻는 영향들이 있겠죠. 곤충들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종들은 개체수가 증가하고요. 어떤 애들은 아예 그냥 지역계 절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실험 같은 건데 영국에서 불난 곳에다가 쟤네 알집 넣어보니까는 잘 산다. 아까 실제로 나비들이 잘 산다 했잖아요. 콩날개 메뚜기라고 있거든요. 날개를 피면 저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빨간색이에요. 거예요. 메뚜기들이 날개 필 때 확 날아가면은 보통 뭐 팥중이, 콩중이, 풀무치 노란색 이런데 제일 흔한 게 섬서구 메뚜기거든요. 노란데 가끔 핑크색이 있어요. 와 레어. 레어템. 네, 그거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우린 홍날개 메뚜기가 정말 귀하지만 있어요. 일본 애들은 1980년도에 멸종했어요. 지역 절멸 이렇게 했는데 2011년에 발견된 거예요. 뭐지? 어디서 발견됐지? 보니까는 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불태우고 한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300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생태계는 안정화돼 있어요. 불타고 나면 뭐 식물들도 막 서로 경쟁하면서 그린풀들이 막 자라면서 식물집도 풍부하고 호르몬도 되게 다양하고 영양가 넘친 풀이 막 자란단 말이죠. 그런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날개 빨간 거 왜일까요? 이거 왜 화려할까요? 제가 성선택이라는 채택이 있었는데 성선택이라고 하기에는 그걸 날개 펼치면서 구애해야 되지 그러는 메뚜기들이 없거든요. 정답은 뭐였냐면요. 얘네가 날개 딱 접고 풀이나 땅이 있으면은 완전 의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다가오면 숨어있기보다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빨간 날개가 팍 보이면서 뭐야 하면서 우리 눈에 확 띄잖아요. 훅 날아가다가 어디에 딱 앉아요. 그럼 날개를 딱 접으면 다시 의태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그 빨간 날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빨간 날개 어딨지? 빨간 날개 어딨지? 그게 이제 걔네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날개 갑자기 팍 펼쳐서 강렬한 색을 딱 보여준 다음에 다시 딱 접으면은 다시 자기의 의태가 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뿐만 아니라 저 나방도 완전 칙칙한 앞날개 갖고 있다가 날개 펼치면 뒷날개만 엄청 화려한 애벌레들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물가가 되게 일단은 수많은 생물들 피난처가 돼요. 피난처를 영어로 레퓨지아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습도가 유지되고 항상 물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디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수많은 어떤 뭐 변화가 있을 때 항상 그 환경이 유지되는 곳 이런 곳들이 이제 수많은 동물들 피난처가 돼주는데 물가가 대표적이죠. 물가도 화재에서 많은 피해를 받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수온이 상승하고요. 재 같은 게 떨어지면은 이제 pH가 상승하고요. pH 증가라는 거는 pH 값이 숫자가 올라가서 알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수질을 악화되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는 수질에 민감한 수소곤충들이 많이 죽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저렇게 처음부터 천위가 시작되죠. 화재가 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밑에 풀이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해가 되거든요. 되죠, 그렇죠. 저 나무들이 죽은 상태인 거냐, 아니면은 그 겉만 타서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나무가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나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산불 난 지역은 많은데 거기 가면은 다시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근데 나무들이 되게 대단한 게 잘 안 타요. 표면만 타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안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참 대단. 그래서 탄 거 보면은 주로 이제 덤불이나 토지들이지. 근데 침엽수가 잘 타는 거는 그 나무 자체가 잘 타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액이 약간 기름 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말 나쁜 목적으로 지르지 않는 이상, 옛날에는 뭐 번개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어디에 불을 주워와서
던지는 독수리라든지 진짜 이런 거 아니면은 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일부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요즘은 또 실화가 거의 대부분이죠. 화재로 멸종한 생물, 뭐 화재에 접근한 생물 보면은 화재는 되게 자연적인 생태계의 지금 일부인데 방금 말씀해준 것처럼 뭐 인재들이나 이상하게 엄청 많이 타는 거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랑은 다르게 오늘날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기에는 굉장히 기이하다. 화재 자체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얼마 전에 한번 고생했고 나비 효과 같은 게 정말로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